트럼프 미 대통령 처음엔 48시간 이란 공격 유예했다가 5일 연장했죠. 그 연장 유예 시한 하루 앞두고 열흘을 더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협상이 틀어질 경우 최후의 일격을 가할 준비도 착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늘 물러선다는 타코의 연속인지 아니면 더 센 공격을 위한 연막인지 설이 분분합니다. 워싱턴 정다은 특파원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 공격 시한을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SNS를 통해 이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에너지 시설 공격 유예를 열흘 연장한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아닌 이란이 협상을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란 측에서 7일 유예 연장을 요청했고 자신이 10일로 늘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시한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 다음 달 6일 저녁 8시로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밝힌 4에서 6주 군사작전 계획을 고려하면 정확히 6주 차에 해당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열흘 동안 종전으로 이끌 수 있도록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If they don't, we're their worst nightmare. In the meantime, we'll just keep blowing them away, unimpeded, unstopped. 열흘 사이 지상군 파병이 구체화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공격 유예 시한을 계속 바꾸는 건 유가와 여론을 의식해 확전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또 다른 대규모 군사작전을 위한 연막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자, 이 말로는 협상도 잘 되고 공격도 유예한다지만 움직임을 보면 이건 확전에 가깝습니다. 검토되는 지상군 파병 규모가 10,000명 단위로 늘어난 데다 실제 전투기가 추가 배치되고 거센 이란 공습도 진행형입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나무 아래 숨은 미사일 발사대가 공습에 파괴됩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지난밤에도 이란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We hit the 10,000th Iranian target just hours ago. And if you combine what we've accomplished with the success of our Israeli ally, together we have struck thousands more, clearly demonstrating that we're stronger together. 미군의 전력은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 소속 전투기 F-35C 10대 중 5대가 나흘 전 영국 레이크니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조만간 중동의 미 공군기지에 합류해 이란 공습 임무에 가세할 전망입니다.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F-35C가 지상 배치된 건 이번 전쟁 첫 사례인 만큼 지상전 임박 신호로 해석됩니다. And it's because we have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at when he sends his warfighters out to fight, he unties their hands to actually go out and close with and destroy the enemy as viciously as possible from moment one. We negotiate with bombs. 한 발 더 나아가 대규모 추가 파병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늘 미국이 지상군 10,000명 추가 파병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10,000명 병력엔 장갑차를 포함한 기갑부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상전 준비의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러시아 국영통신은 미국의 대형 전략수송기 C-17이 아랍에미리트에서 기동훈련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형 수송기의 급격한 기동 및 선회 훈련은 지상전 때 긴급 투하 상황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미국이 준비하고 있다는 최후의 일격은 뭘까요? 페르시아만 섬부터 점령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섬, 하르그 섬 외에도 여럿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섬부터 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미국이 페르시아만의 섬을 점령해 이란의 최후의 일격을 가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매체 엑시오스는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4가지 선택지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르그 섬 공격 또는 봉쇄입니다. 이란의 원유 수출 심장부로 경제적 목줄 역할을 하는 하르그 섬을 공격해 이란 경제를 직격하겠다는 계산입니다. 두 번째는 라라크 섬 침공입니다. 이번 전쟁 직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훈련 상황을 과시할 때 등장한 바로 그 섬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폭이 가장 좁아지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란이 미사일이나 감시 자산을 배치해 왔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한가운데 아부무사 섬과 주변 2개 툰부 섬을 점령하는 방안도 논의한 걸로 알려집니다. And those islands are Keshum, which has got major military and missile hub for the Iranians, along with Greater and Lesser Tumbay. Now, all those are military outposts which give this surveillance and attack framework for the Iranians. 엑시오스는 또 이란 본토 바로 옆 캐슘 섬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곳은 대한 미사일과 기뢰, 드론, 공격정을 저장하는 지하 터널망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섬을 점령하는 것 외에도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동쪽에서 이란산 원유 운반 선박을 직접 납포해 수출 자체를 막겠다는 계획도 포함해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이란군도 100만 대군이 있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지상전도 두렵지 않다며 철저하게 대비하는 모습인데요. 이 특수부대도 움직이고 있고 민병대의 경우 입대 나이를 12살로 낮췄습니다. 청소년 민병대에 입대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정윤아 기자입니다. 알리 자한샤히 이란 육군 사령관이 국경부대 시찰에 나섰습니다. 여러 병사들과 악수를 나누며 상황을 점검합니다. 무장을 한 군인들이 들판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육군 사령관의 모습이 공개된 건 미군의 이란 공습 후 처음입니다. 미군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보도되자 이란군이 지상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선전전에 나선 겁니다. 자한샤히 사령관은 지상전은 적에게 더 위험할 것이며 회복하지 못할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육군으로만 100만 대군이 갖춰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란 타스님 뉴스는 군 소식통을 인용해 지상전을 위해 100만 명 이상을 조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바시즌 민병대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정규군의 참전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군 내부에서 미국이 지상전에 나설 경우 역사적 지옥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의지가 넘친다고 전했습니다. 테헤란 타임즈는 이란의 공수특수부대 사진을 공개하며 미국에 강력한 타격을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특수부대는 서방 특수부대 전술을 벤치마킹한 정예 전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부 결속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이란은 민병대 입대 나이를 12살로 낮췄습니다. 라힘 나달리 혁명수비대 관계자는 이란 국영방송에서 12살 소년도 청소년 민병대에 입대해 전 세계의 악당들과 싸울 수 있다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이란의 무차별 공습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드론, 로켓 공격이 이스라엘 수도, 남부, 북부, 심지어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차량에서 내리는 두 사람. 급하게 옆 골목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갑자기 날아든 미사일에 폭격당한 차량은 불꽃이 튀며 두 바퀴 돈 뒤 폭발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이 점령한 카프르 카심 지역이 이란의 폭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겨냥한 이란의 파상 공세가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향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아이언돔으로 미사일 방어에 나섰지만 요격당한 파편들과 방공망을 뚫은 미사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집속탄도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도심에 떨어졌습니다. 밤새 이란의 공습에 시달린 텔아비브는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부서진 건물 잔해가 길가를 뒤덮고 불에 탄 차량은 뼈대만 남았습니다.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 항구를 겨냥해선 자폭 드론을 투입했습니다. 해상 물류 거점으로 정유시설과 해군 자산이 집중돼 있어 타격에 나선 겁니다. 레바논 국경 근처 이스라엘 해안 도시 나하리아는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מלא משטרה, עם צבא, פשוט מפחיד, מה אני אגיד לכם? מפחיד, מפחיד, מפחיד. אני מקווה שאף אחד לא נפגע. 네게브 사막에서는 폭격으로 연기와 모래먼지가 피어오르는 등 이란의 무차별 폭격이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이스라엘의 반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 남부에 지상군을 투입해 작전 중인데요. 추가로 증파를 해서 맹폭을 퍼붓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띄운 드론이 이스라엘군의 메르카바 탱크를 조준합니다. 헤즈볼라의 공격이 이어지자 이스라엘도 맞불을 놨습니다. 창문 사이로 헤즈볼라 무장대원의 모습이 보이는 한 건물. 잠시 뒤 미사일 폭격으로 건물이 폭발하면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스라엘 방위군은 성명을 내고 남부 레바논 작전을 통해 헤즈볼라 무장 세력 30명 이상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위협을 뿌리 뽑겠다며 지상군도 추가 투입했습니다. 어제 레바논 남부에 162사단을 투입해 레바논에 투입된 이스라엘 방위군 병력은 총 5개 사단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정예 공수부대, 특공부대로 구성된 98사단도 추가 투입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헤즈볼라 위협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레바논 일대를 직접 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장기화로 이스라엘군 수뇌부에선 군병력이 부족해서 자멸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도 병력 부족은 공개 인정했습니다. אני רוצה לומר שאנחנו חסרים בצה"ל כ-15,000 חיילים, מתוכם בין 7,000 ל-8,000 לוחמים. 이스라엘 제1야당도 전략도 병력도 부족한데 여러 전선에 전쟁을 치르도록 병력을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또 하나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이 후티 반군, 헤즈볼라 하마스와 함께 이란 편인 저항의 한 축인데 군사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도 걱정거리인데 세계 원유 12%가 지나는 또 다른 해협, 이 홍해 쪽에 바브엘 만데부 해협이 후티 반군의 표적 1순위로 꼽힙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선박에 무언가 접근합니다. 이내 불꽃이 일며 폭발하더니 선박이 검은 연기로 뒤덮입니다. 지난 2024년 10월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영국 유조선을 공격한 장면입니다. 반미, 반서방 성향의 친이란 군사조직 후티 반군이 이란 사태에 개입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وأي تطورات للمعركة تقتضي الموقف العسكري سنبادر إلى ذلك بكل ثقة ب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وتوكل عليه كما في الجولات السابقة. 후티 반군은 지난해 서방의 유조선과 상선을 공격해 미군의 공습을 받은 뒤 군사력을 재정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후티 측 지도자는 로이터 통신에 완전한 군사적 준비를 마쳤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적절한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CNN을 비롯한 외신은 후티 반군의 공격 목표는 바브엘 만데부 해협이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홍해 남단에 있는 바브엘 만데부 해협은 수에즈 운하 항로의 관문으로 호르무즈에 이어 유럽으로 가는 해상로의 요충지로 꼽힙니다. 세계 원유 수송량의 12%가 이곳을 지나다 보니 이곳마저 막히면 에너지 시장에 큰 충격이 올 전망입니다. 후티 반군이 마지막 보복 카드로 나선 건 이란의 미국과 협상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이란이 선별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갈 수 있도록 통행을 허락하고 있는데 이 톨게이트처럼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중국 위안화로 그걸 받고 있다고요. 송진섭 기자입니다. 이란은 지난달 28일 이후 한 달 가까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적 선박들은 통행을 시켜주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태국 유조선을 포함해 총 26척인 걸로 전해집니다. 이란이 비적대적 국가들을 선별해 해협 통과를 시켜주며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영국 해운 전문 매체 로이드 리스트는 이란이 해협에서 사실상 톨게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최소 2척의 선박이 약 30억 원의 돈을 내고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위안화로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해협을 통과한 걸로 공식 확인된 태국 선박의 경우는 실제 통행료를 지불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3,200척이 넘는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표류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an I reveal the president? We're going to let you have 8 boats of oil. 8 boats. 8 big boats of oil. This was 2 days ago. They then apologized for something they said, and they said, we're going to send 2 more boats. 다만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이 통과한 10척의 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는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인 대화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엔 우리 배 26척이 갇혀 있습니다. 고립 거의 한 달째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고립되어 있는 선원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물과 식량, 게다가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서쪽 페르시아만에 28일째 갇혀있는 항해사 A씨. 먹을 물이 점점 떨어지면서 바닷물을 식수로 바꿔 목을 축입니다. 식수를 바닷물을 일반 물로 바꿔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설비인데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쓰는데 이란 핵시설 인근 폭격으로 국제원자력기구가 방사능 사고 우려를 표했다는 소식이 당황스럽습니다. 방사능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식수 조달 같은 게 좀 많이 힘들어지겠죠. 아예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다음 주 소형 보트로 물과 식량을 보충할 예정이지만 이런 보급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식품을 다 소모한 시점에 더 이상 저희가 식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60일치를 보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미국과 이란 당국이 엇갈리는 말들은 혼란을 더합니다. 좋은 뉴스도 하고 안 좋은 뉴스도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진짜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고 저희는 좀 많이 혼란스럽죠. 고립 한 달이 다 돼가며 선원들은 점점 더 예민해지는 상황. 그렇게 군다든지 좀 쉽게 화를 낸다든지 이런 경향들은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원들의 유일한 바람은 이곳을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는 것뿐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안 기자 정치부 이현재 기자와 함께 좀 살펴볼게요. 벌써 한 달째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계신데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언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일단 이 배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지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지도에 있는 동그라미, 세모 이게 다 고립되어 있는 선박들입니다. 이 선박들이 지금 고립되어 있는 곳 바로 페르시아만인데 우리 선박 26척을 포함해서 세계 선박 3,200척 정도가 지금 여기 갇혀 있습니다. 자, 이 선박들이 페르시아만을 나가려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야 하는데 혹시 이란의 공격을 받을까 봐 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는 겁니다. 네, 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없습니다. 사실 국제법에 따르면 그 외국 선박도 자유롭게 다른 나라의 영해를 왕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다 이란 영해인 것도 아닙니다. 자, 위쪽은 북쪽은 이란 영해지만 남쪽은 아랍에미리트랑 오만 영해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저 남쪽 아랍에미리트와 오만 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쫙 나오면 되잖아요. 선사들에게 그거 가능하냐 한번 물어봤더니 불가능하다고 선을 딱 그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요 좁은 병목 지점이 문제입니다. 이란이랑 오만 무산단 반도 사이가 39km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좁습니다. 하지만 유조선 같은 큰 배들은 수심이 깊어야지만 갈 수 있기 때문에 해안선에 붙어갈 수가 없죠. 결국 이 좁은 지점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란 영해 쪽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고 이란의 공격 범위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병목 지점이 아니더라도 이란이 실점유하고 있는 이 섬들 세 군데가 있는데 이 근처를 지나다가 공격이 날아올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35개국이 회의를 했다면서요. 어제 한국도 포함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지켜주겠다 호의를 해서 좀 나가는 방법을 논의해보자. 이건 어떤 거예요? 그것도 선사들한테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실 그것도 큰 현실성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결국엔 이 좁은 구역을 지날 때 호의를 받겠다 이런 건데요. 여기는 결국에 좁기 때문에 여기서 미사일이 날아오면 호의를 받아도 위험하다, 마찬가지다 이런 겁니다. 자, 어젯밤 35개국 회의에서 호의 이야기는 나왔지만 여기에는 전쟁이 끝나고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선사들 입장에선 선원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다 사고 나면 보험 적용도 쉽지 않아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라도
빠져나올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아, 답답하군요. 그런데 이란이 이 지나는 선박들에게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이건 또 뭐예요? 이란 의회가 국내법으로 그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인데 사실 이것도 국제법상으로는 어긋나는 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자연적인 지형이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만든 운하와 달리 통행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통행료를 10억씩 받는 수에즈 운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하지만 선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일단 그렇게라도 갈 수 있으면 지나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선사들 운임이 올라가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희 기자, 이현재 기자였습니다. 네, 이란 발전소 공격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열흘 동안 공격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And they are negotiating, by the way, and they want to make a deal so badly, but they're afraid to say it because they figure they'll be killed by their own people. There's never been a head of a country that wanted that job less than being the head of Iran. I don't want it.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국면에서도 참 글도 많이 쓰고 말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한 차례 공격을 유예하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날짜를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48시간 최후 통첩을 했다가 5일간 유예를 해서 그게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끝나는 거였는데 4월 6일 오후 8시까지 10일을 연장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문성무 센터장님,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또 유예를 한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내외적으로 발신하고 싶은 마음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48시간 최후 통첩을 했을 때만 해도 사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예. 과연 이 안에 할 것인가. 그런데 5일간 시간을 더 줬고 그 5일간 유예 시간이 거의 다 될 즈음에 10일을 또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봤을 때는 협상이 잘 되고 있고 그 협상은 내가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란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협상이 종결되려면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이란이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나오는 바에 의하면 이란은 거기에 대해서 받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끝까지 저항하겠는 것처럼 나오니까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군사력 파견, 지상전 가능성 더 강력한 그래서 이제 뭐 상당히 그 미국 백악관 대변인만은 뭐 지옥이라는 표현도 썼고 네, 엑스장관은 뭐 어제 썼죠. 폭탄 얘기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전쟁은 잘 되고 있고 이건 본인의 성과이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협상이 잘 되고 4월 초중순 대략 미 측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한 4주 또는 6주 지금 저대로 얘기하면 4월 6일이면 대략 미국이 처음 얘기한 6주가 되거든요. 네. 그럼 그때쯤이면 끝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증시나 유가나 이런 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이겁니다. 발전소 타격하는 건 열흘간 유예했지만 네. 나머지 군사작전까지 안 한다는 건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함으로써, 있으니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란 측에 대한 압박의 강도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뒤에는 또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저희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흘을 유예한 것은 사실 이란 쪽에서는 7일간 유예를 요청을 했는데 좀 넉넉하게 10일 주기로 했다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김대영 위원님. 예. 이 얘기만 좀 들어보면 이란이 원해서 유예해 주는 거다 이렇게 들리는데 뭐 이건 맞는 말일까요? 뭐 그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어찌 됐든 좀 시간을 갖고 이란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상 과정을 보면 일단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의 협상안이 오고 가긴 했어요. 근데 이제 다음 단계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대면 협상을 해야 돼요. 대면 협상. 예, 지금 이제 문건만 서로 주고 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면 협상에 나오려면 양쪽 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준비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일주일만으로는 좀 안 될 것 같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기간을 한 열흘 정도로 좀 설정을 한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뭐 외신 보도에서는
무기가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 것 같아요. 무기가 소진됐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가 없어서 협상을 하고 공격을 미룬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건데요. 문성우 센터장님, 네. 뭐 외신 보도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을 텐데 이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 사진에 나와 있는 무기들을 보면 공격용 무기들이 아닙니다. 예. 사드도 그것도 요격 미사일이고 지대공 미사일도 마찬가지. SM-236 이 모두 다 요격.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들이고 패트리엇도 마찬가지로 예. 적어도 해서 요격하는 미사일들이기 때문에 공격을 더 할 수가 없어서 꺼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게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초기에 비해서 지금 90%가 감소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초기에는 저 요격 미사일이 많이 소진됐을 겁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 미사일 발사의 이 수량이나 수준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 소모도 그만큼 줄어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시다시피 미국의 국방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우리 돈으로 아닌가요? 대략 1,500조가 넘습니다. 1,500조가 되는군요. 예. 1년 예산이 우리 국방 예산이 1년에 7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국방 예산 2위부터 10위까지의 국방 예산을 다 합쳐도 미국 국방 예산보다 적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한 4주 정도 됐는데 예. 지금 뭐 바닥이 나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과도한 그런 그 평가가 아닐까 싶고요. 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이거 요격 무기 4배로 속도를 빨리 만들도록 하자.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란의 공격 미사일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그것으로부터 방어를 하려면 계속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대비. 그다음에 전시 예산으로 전환을 해서 신속하게 지출하기 위한 그런 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미국이 뭐 예산이 떨어져서 무기가 떨어져서 전쟁을 더 할 수가 없어서 꼬리를 내리고 휴전을 빨리 하려고 한다라는 해석은 조금 현실감이 떨어지는 예. 그런 해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영국 싱크탱크의 해석을 좀 인용한 기사였는데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고 지금 이것들은 방어를 할 수 있는 방어 체계들이었고요. 근데 실제로 무기가 만약에 소진이 되게 되면은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요. 재래식 무기가 좀 동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래식 멍텅구리? 김대영 위원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멍텅구리 폭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무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유도 기능이 없는 영상에 나오고 있지만 유도 기능이 없는 항공 폭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영국의 왕립합동군사연구소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정확한 소요량을 알 수는 없어요. 예. 미군이 발표하지도 않고 이것도 기밀 사항이고. 그래서 전 세계 여러 외교안보 싱크탱크에서 이제 추정치로 나온 것들인데 분명한 거는 사실 이제 앞서도 문성욱 센터님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은 사실 방어와 관련된 요격 미사일들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되는 자폭 드론이나 탄도미사일 숫자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개전 초처럼 많은 양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공격용으로 많이 쓰이는 예를 들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은 잘 보시면 미군이 거의 안 쓰고 있어요. 근데 많이 쓰는 게 뭐냐? 저 멍텅구리 폭탄에 GPS 유도 키트를 달아서 사용하는 이제 제이담이라는 거는 지금 사용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란의 방공망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먼 거리에서 정밀 유도 타격하는 미사일은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이담 같은 걸 많이 쓰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이 왕립합동군사연구소에서 이제 지적을 한 부분인데 최근에 보면 이제 히토류가 지금 많이 나온 나라가 중국입니다. 예. 근데 이제 중국이 히토류 통제를 강화하면서 수출할 때마다 어디에 쓸 건지를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만약 그게 이제 무기에 쓴다 그러면 제약을 걸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은 중국만큼 히토류가 많이 나진 않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된다 그러면 아마 이 히토류 문제가 좀 심각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히토류 문제가 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는요. 잠시 연기를 했던 이제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5월 14일, 15일 이 기간에 방중을 해서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격 유예 시간이 끝나는 게 4월 6일이고 종전 목표일로 4월 9일이 언급되기도 했었는데 또 5월 스케줄까지 등장을 하다 보니까요. 어쨌든 5월 14일 전에는 전쟁이 끝나야 아마 중국에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뭔가 종전 시간표가 그래도 5월 14일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가 않죠. 예. 일단 뭔가 왜냐하면 중국도 이란의 지금 석유 기름에 대해 석유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양을 사실 중국이 사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등등을 보면 이제 그런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경우에 뭔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뭐 그런 것들이 내오기가 꽤 아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차적으로 연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픽스를 했습니다. 14일에 15일 약 이틀간 된다 하면 이미 아마 미국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좀 전쟁에 대한 스케줄이 이제 거의 확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4월 9일을 종전일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종전을 하게 되면 이제 종전 뒷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란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변수가 바로 이제 이란입니다. 중국입니다. 예. 그러면 중국이 과연 그러면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사실상 이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전쟁 이후에 어떤 전체적인 어떤 중동 지역에 대한 정세에 대한 판단과 그리고 중국의 역할 그리고 거기에 미국의 역할 이거를 이제 미중 간에 조율해내는 회담. 아마 그런 회담의 성격으로 아마 이번에 이 미중 정상회담이 잡혀지고 또 원래 중요한 게 이제 관세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안으로 있잖아요. 지금 뭐 전쟁 때문에 관세 문제가 좀 뒤로 밀려 있습니다만은 이때 열린다 그러면 일단 전쟁은 끝나고 그다음에 관세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아마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이란도 협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제안을 했다라는 소식도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به تعبیر شما همون چرخه‌ای هست که چرخه باطلی هست که مجدد میتونه این گرفتاری‌ها رو ایجاد بکنه که دیگه هوس حتی حمله به ایران رو در سر نداشته باشن و دومی که خسارات مردم ایران پرداخت بشه. 네, 아라그치 장관이 얘기를 하는 게 5가지 역제안 저희가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대면 협상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 대면 협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딘가로 향했을 때 또 표적이 되지 않겠느냐, 참수작전에 타겟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협상 대화 상대는 암살 명단에서 일시 제외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온 겁니다. 지금 뭐 아라그치 외무장관이라든지 갈리바프 국회의장 같이 암살 명단에 올라 있는 사람들을 일부 제외한 것으로 전해지는 그런 상황 같은데요. 박지원 최고님, 네.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본인의 목숨이 좀 담보가 돼야 협상장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란 입장에서는 충분히 경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작년에 미국으로부터 타격을 당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협상 진행 중에 갑자기 타격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협상을 하자고 이렇게 불러내놓고 그 사이에 뭐 암살을 하거나 참수작전을 하거나 또 폭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란이 가지고 있는 불신을 최대한 누그러뜨려야 된다라는 판단 하에 저런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는 이란 최고 지도부를 다 사살을 하면 마치 정권이 전복이 돼서 체제가 변화가 될 것처럼 기대를 했지만 막상은 실제로는 더 강경한 사람들이 강경파가 집권을 하고 더 대미 투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강경 대응 일변도로만 가서는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나마 협상이 가능한 협상파들은 남겨두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미국의 저런 이제 좀 빨리 발을 빼고 싶어하고 종전을 시키고 싶어하는 입장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또 국내 정치 상황도 그렇고 장기전으로 끌고 싶어하는 면이 있어서 네. 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서로 입장차가 있는 만큼 저 지도부 인물들이 좀 안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파키스탄에서의 대면 협상이 또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주말에도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이란이 협상에 제대로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말이죠. 미국 국방부가 최후의 일격 옵션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을 향해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그 영상도 만나보시죠.
negotiate with bombs. And so we're keeping our hand on that throttle as long as hard as is necessary to ensure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e achieved on that battlefield. President Trump does not bluff, and he is prepared to unleash hell. If they don't, we're their worst nightmare. In the meantime, we'll just keep blowing them away, unimpeded, unstopped. And there's not a thing they can do about it. They can't do anything about it, you know? 네, 역시 핵심 지역은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놓고 미국에서 최후의 일격으로 4가지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하르그 섬을 침공해서 봉쇄하는 방안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쪽에 위치해 있는 라라크 섬, 또 세 번째는 아무부사 등의 어떤 3대 요충지 섬을 장악하는 것, 마지막은 호르무즈 동쪽에서 선박들을 납포하는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무성우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게 가장 좀 유력한 시나리오로 좀 생각이 되시나요? 예, 지금은 뭐 어떤 것이 제일 유력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뭐 작전이라는 건 다 보안이 유지돼야 되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헤그세스 장관도 폭탄으로 with bomb 그랬거든요. 폭탄으로 내가 협상을 한다. 왜냐하면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이 돼야 상대를 압박할 수 있고, 상대로 하여금 우리가 제안한 걸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안을 내놓고 한쪽으로는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받아들이지 않거나 수위를 높이거나 질질 끌거나 그러면 우리는 이런 카드가 있어 하는 건데, 사실 지금 이란을 가장 어렵게 한 방에 틀어줄 수 있는 카드는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번 하르그 섬이요? 예. 예. 하르그 섬은 이란 에너지, 특히 원유 수출 90%가 저기서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란 정권, 테러 정권의 목숨,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 지금 미국이 90개의 군사 표적을 타격을 했지만 에너지 시설은 그대로 놔뒀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을 망하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예. 이란의 국민의 생명은 보호해줘야 된다. 그러나 이란 국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이 테러 정권, 이 군사 독재 정권은 이건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생각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에 해병 상륙, 그다음에 공수단 가서 딱 장악을 하고 지금 추가 병력이 가는, 저건 아마 제가 볼 때 길게 군사작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딱 장악을 하고 들을래 안 들을래 이런 식으로 해서 최후의 벼랑 끝 전선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이쪽 아부무사라든지 그다음에 호르무스 요충지, 저는 2번, 3번, 4번보다는 3번 쪽이 오히려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예. 섬이 작기 때문에 네. 작전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봉쇄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네. 저걸 해서 지금 이란 군부를 위축시키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협상이 타결이 되고 이란의 역량을 약화시킨다면,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고 이란의 위협도 제거할 수 있고, 그러면 트럼프의 계산대로 갈 수 있거든요. 예. 막 그런 걸로 지금 군사 카드를 지금 흔들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네. 이란이 가진 최대 협상 카드가 호르무즈 해협이다 보니까 그 이제 어떤 장악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대영 위원님. 예. 뭐 그런 전략일 수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여기 이제 돈줄을 좀 준다고 해야 될까요? 예.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 섬들이라든지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가지고 있었을 때 본인들이 얻는 경제적 이득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시나리오들이 다 검토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어찌됐든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표현이 사실 틀리고, 예.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양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누가 이 통제권을 되찾아오느냐가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매체에서 나온 얘기도 사실 그동안에는 하르그 섬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아부무사하고 뭐 대툰부, 소툰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과 관련돼서 미군이 강제 진입 작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좀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로 보시면 지금 라라크 섬이 나오잖아요. 네. 라라크 섬. 예, 그 전에는 사실 이제 그쪽으로
통항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지금 라라크 섬과 가운데 보면 약간 공해상 같이 있잖아요. 예. 글로 통항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란이 통과하는 배들을 보면 라라크 섬 쪽으로 이렇게 통항을 주로 많이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라크 섬도 여기를 만약에 뭔가 해병대가 들어간다거나 미 공수부대가 들어갔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미국이 가져오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을 지금 미 국방부가 전반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을 투입할 것이냐 아니면 그 카드를 남겨둘 것이냐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관련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Iranian regime has told Sky News, if you put boots on the ground in Iran, it will be another Vietnam. Are you afraid of that? No, I'm really not afraid of anything. 일단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과 그 중심으로 이렇게 부대들이 속속 가고 있는 상태고 준비는 완료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진입 결정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문상무 센터장님, 네. 뭐 이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부대들이나 이제 병력이 근처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압박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실제 투입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상전 그러니까 이란 본토로의 지상전, 지상군 투입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마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뭐 왜냐하면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의 어떤 영토를 뭐 장악하거나 그런 뜻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란 본토 내에서는 적어도 혁명수비대나 바시즘 인명대 이런 다시 이란 국민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세력들, 저항 세력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이제 우선 목표고 예. 본토에 있는 미사일이나 또 뭐 이 무인기라든지 이런 위협 요인들을 공중전을 통해서 이 공대지 미사일이나 폭탄으로 이제 제거하는 작업들을 뭐 미 중부 사령부 발표에 따르면 표적 10,000개를 제압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이스라엘 것 같이 합치면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굉장히 많은 그런 역량들이 이제 거의 무력화됐기 때문에 본토로 들어가는 것은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과거에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10년, 베트남은 그보다 더 고전을 했죠, 미군들이. 예. 그래서 그런 잘못된 그 과거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답한 것도 그런 건 안 할 거야 라고 답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예. 링컨함, 조지 부시함 다 이 항공모 아닙니까? 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여기에서 이제 이 이란을 향해서 공격을 퍼부었거든요. 그리고 트리폴리함은 지금 오키나와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곧 페르시아만에 도착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한 오늘쯤 도착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본토에서 출발한 미 해병대 이 해병대 2,000여 명 인원들도 이제 곧 도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고 공수사단은 전 세계 어디든 18시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기는 뭐 명령만 떨어지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미국의 지상전에 대비한 그런 선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선전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기동훈련하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됐는데 이게 지상군 투입을 위한 작전훈련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미국의 핵심 전략 군용 수송기에서 뭐 아랍에미리트 영공에서 이제 기동훈련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요. 이거는 이제 김대영 위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은 이제 뭐 낙하산 펴고 떨어지고 뭐 이런 영상들도 있는 것 같고 이건 어떤 것들을 위한 어떤 목적을 위한 훈련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이제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부대 중에 하나가 미 육군의 이제 82 공수사단이다 보니까 물론 이게 과연 그 목적을 위해서 훈련을 한 건지 아니면 지금도 잘 보시면 대서양에서 중동으로 날아가는 미 공군의 CCP 수송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각종 이제 전쟁 물자들을 계속 이제 보급을 해야 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보급을 위한 그런 훈련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아직 어떤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작전의 조건에 따라 이제 공수부대를 투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공수 투입을 하려면 적어도 혹은 급강화해서 병력을 이제 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에 대비한 훈련으로도 엿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전쟁을 시작했던 이유가요. 이란에서 이제 핵 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농축된 우라늄 시설을 찾아내서 파괴하겠다. 이게 당초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네, 농축 우라늄을 찾기 위한 어떤 그것들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핵폭탄 11기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하니까 꽤 많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작전에 나설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문성무 센터장님. 네. 이 가능성은 얼마나 높을까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그걸 위해서 작년에 12일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합동 타격 작전을 작년에 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GB-57이라고 하는 건 벙커버스터, 세계에서 가장 큰 그 관통탄을 이 전략 폭격기, B2 전략 폭격기에 이제 탑재해가지고 가서 떨어뜨렸단 말이죠. 그래서 제거된 걸로 알았는데 제거가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1년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해가 바뀐 지금도 아직 이란이 저렇게 60% 농축 우라늄, 저거는 수주 내에 90%로 농축을 할 수 있고 저 무게 정도면은 450kg이면은 우라늄탄 11개 정도를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란을 공습하는 그런 작전을 개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작전이 성공했다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저 농축 우라늄의 소재가 확인이 돼야 되고 저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저기 나와 있는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세 개가 이제 이란의 주요 핵시설들이고 그게 이제 지하 핵시설인데 저기에도 상당히 많은 타격을 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한다면 아마 저기에 대한 폭격이나 아니면 특수작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협상을 통해서 타결이 된다면 저걸 그대로 이란이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건 저걸 그대로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다가 넘겨라 하는 얘기거든요. 네. 뭐 그런 카드가 앞으로 될 가능성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15개 종전안을 미국이 제시를 했는데 그 안에 핵물질과 관련된 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 시설을 폭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같네요.